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흔히 얘기하는 손발톱 무좀이 생겼다, 발바닥 무좀이 생겼다, 뭐 몸에도 무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다 곰팡이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기생을 하는 곰팡이균들이 있는데, 그 곰팡이균이 어떠한 원인으로 누구한테 옮던지, 아니면 어떠한 원인 때문에 곰팡이가 피부에 접촉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곰팡이가 자라나게 되면 곰팡이 감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곰팡이 감염증이 피부에 있으면 피부 곰팡이 감염증, 그래서 그게 발바닥이나 손에 있으면 그게 손발 무좀이 되는 거고, 손톱이나 발톱에 곰팡이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증식이 돼서 여러 가지 그 해로운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손발톱 무좀,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말해서 손발톱 백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곰팡이가 우리 피부에 자라나서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게 손발톱 무좀, 손발톱 백선, 피부 곰팡이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곰팡이가 피부에 증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곰팡이들이 잘 자라나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세요. 예를 들면 햇빛이 안 들던지, 그리고 뜨끈뜨끈하고 습기가 축축하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잘 노출이 되면 곰팡이가 잘 자라나죠. 근데 우리 몸에서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발바닥이죠. 발은 항상 양말을 신고 있고, 그리고 신발을 계속 신고 있고, 그리고 오래 걷고, 그렇게 되면 어둡고 땀차고, 그리고 체온과 여러 가지 양말, 신발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 열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곰팡이가 매우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인체에서 발이 가장 자라기가 쉽죠. 그래서 발에 곰팡이 감염증, 그래서 발무좀이라든지 발톱 무좀 이런 게 잘 생기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곰팡이들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은 이거랑 반대겠죠. 햇빛도 많이 들고 건조하고, 온도도 적당한 온도도 유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곰팡이가 잘 안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쉽게 곰팡이증, 그러니까 손발톱 무좀 그리고 발 무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곰팡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리면 될 거예요. 손발톱 무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발톱이 두꺼워져 있고, 발톱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노리끼리하던지, 아니면 하얗던지, 그리고 아니면 각질이 일어나듯이 표면이 되게 거칠거칠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손발톱 무좀을 의심을 해서 꼭 병원에 오셔야 치료가 돼요. 기타 뭐 손발톱 무좀을 제외한 다른 뭐 발 무좀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생기는 피부 곰팡이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병변 크기가 많지 않으면 약을 바르지 않아도 건조하고 햇빛 많이 보고 그렇게 되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손발톱 무좀은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일반인들이 진단을 하기에 앞서서 병원에 와서 나 무좀이다, 아니 발톱 무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하는 그 진단 방법이 있어요. 거기를 살짝 긁어내서 직접 현미경으로 보면 곰팡이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그런데 집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손이나 발톱의 경우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하얗거나 아니면 노리끼리한 경우에는 손발톱 무좀을 의심을 하고 꼭 병원을 가셔서 이게 손발톱 무좀이 맞는지, 맞으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요새 나오는 치료 중에 그 손발톱 무좀의 경우는 주로 제가 3가지 치료가 있다 그래요. 바르는 약, 먹는 약, 레이저 치료, 그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통 바르는 약은 거의 효과가 미미해요. 그리고 먹는 약이랑 레이저 치료는 거의 효과가 비등비등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바르는 약은 진짜 효과가 없고, 먹는 약도 못하고 레이저 치료도 못하는 경우에 그냥 부수적으로 제가 처방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1, 2년
1년 이상 발라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고요. 먹는 약이랑 그 레이저 치료는 효과가 거의 비슷해요. 먹는 약이든 레이저 치료든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약이나 레이저 치료를 꼬박 해야 반응이 있고, 길면은 1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1년 이상의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는 거의 드물고요. 다 그 전에 다 완치가 돼요. 근데 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직접 그 병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꼭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먹는 약의 경우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약제가 있어요. 매일 먹는 약이 있고, 한 달에 일주일 먹고 4주 쉬고, 일주 먹고 4주 쉬고, 이러한 코스를 하는 약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거는 그 이트라코나졸 계통의 약물이거든요. 이트라코나졸. 일주 먹고 3주 쉬고, 일주 먹고 3주 쉬는 그 이트라코나졸 계통의 약은 먹기에는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 약과 같이 먹으면 약물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은 경우에는 다른 약으로 바꿔주던지 그 약을 피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먹는 약이 있어요. 매일매일 먹는 약은 번거롭긴 하지만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이고요. 터비나핀 계통의 약이 있어요. 대표적인 약이 그 라미실인데, 매일매일 먹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약물 상호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약을 주로 처방을 해요. 약의 내성이 너무 생긴다 그러면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있어요. 그게 플루코나졸 계통의 약인데, 감염내과에서도 이 플루코나졸 계통의 약을 주로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에 약이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 내과적으로 어떠한 죽을 병이 생겼을 때 쓸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은 저는 거의 처방을 하진 않아요. 약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곰팡이 약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간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해서 간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제가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간독성이 있는 약물을 환자분들이 좀 되게 꺼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레이저 치료예요.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 또는 뭐 루뇰라 레이저, 뭐 이러한 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가장 큰 장점이 피 검사 안 하고 간에 영향을 안 주고 그냥 발톱 또는 손톱만 치료하면 국소적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편안하게 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요거는 비보험이에요. 근데 비보험인데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실비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실비에서 다 커버가 가능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톱 무좀이나 손톱 무좀이 걸렸을 때 레이저 치료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또는 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2주마다 한 번씩 오셔서 그 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약을 먹는 치료보다는 더 덜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환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무좀 치료 기간은 발바닥 무좀은 바르는 약 일주일 정도만 발라도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손톱 무좀이나 발톱 무좀의 치료 기간은 적어도 3개월이라고 이야기 드려요. 적어도 3개월은 꼬박 먹는 약이든 레이저 치료든 꼬박 해야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1년까지는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장 해로운 거는 남들한테 옮기죠. 이 곰팡이들이 발이나 발톱에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으면 그 발을 남의 피부에 비비면 다른 사람한테 옮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안 좋고요.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각질 허옇게 일어나 있고, 그리고 발톱도 엄청 두꺼워져 있으면서 발톱의 그 표면도 이렇게 매끄러운 양상이 아니고 찌글찌글하게 울퉁불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보기엔 매우 안 좋아요. 보기에 안 좋아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계속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들고 나이가 들었을 때 면역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발톱이나 발의 곰팡이균이 면역 기능이 정상일 때는 피부 바깥에서 이렇게 겉돌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곰팡이균이 전신적으로 감염이 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무좀은 치료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있어요. 근데 보통 손발에 땀이 많은 사람들, 땀이 많이 흘리고 손발톱의 외형보다는 주로 생활 습관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많이 걷는 사람들, 양말 많이 안 벗고 양말이랑 신발 계속 신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군대에 가서 무좀을 많이 걸려와요. 왜 그러냐 하면 군화 계속 신고 많이 걸어 다니고 그 안쪽에 통풍 안 되고 땀 차고 이렇게 되면 곰팡이들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톱 무좀이나 발바닥 무좀이 잘 생기죠. 손발톱 무좀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되는 되게 성가시고 귀찮은 그 질환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발톱 무좀의 경우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 또는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에서 속썩이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근처에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병원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최대한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던 곰팡이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햇빛을 많이 보시던지 아니면 건조하게 만들던지 최대한 통풍이 잘 되게 발이나 손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그 무좀은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어쩌면 무좀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드릴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